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문가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지난해에 이어서 직원의 동인의 기반을 둔 경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동인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은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조직화 경영은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첫째가 역할을 명확히,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그 역할을 명확히 주고, 그러면 직원은 자기 주도적인 혁신으로 해나가는데 열정을 갖고 역할을 수행을 하는, 그 과정은 자기 주도 혁신이다.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혁신을 해서 그 역할에 부합하도록 열정적으로 일을 수행한다. 이게 이제 받고가 되겠습니다. 조직에서는 역할을 명확히 해서 주고, 그러면 그 명확한 역할을 받아서 열정을 갖고 수행을 하는, 그 과정은 자기주도 혁신을 통해서 자기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걸 이제 자기 조직화 경영, 소위 말하는 직원의 동인 기반의 경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할을 명확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명확히 할 수 있지만, 앞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클입니다. 서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은 명확해집니다. 물론 사전적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겠으나, 굳이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역할을, 소위 말 아레나이라고 하죠. Role and Responsibility. 그 아레나를 명확히 해가지고 이 할당하는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는 그냥 서클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고, 어떤 역할이 핵심이고, 이런 어떤 것들이 키 석세스 팩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도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역량이 커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불협화음도 있고, 누락된 역할도 있고, 자충우돌도 하면서 뭔가 이게 삐그덕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 조직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잽싸게 이제 그 역할이 디파인이 되고, 또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자가 그런 말을 했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직원을 뽑아서 그냥 버스에 그냥 태워만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누군가는 운전을 하고, 누군가는 지도를 그리고, 누군가는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는 각자 이렇게 맡은 바 역할을 막 나눠서 목적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능력이라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이제 어떤 열정 공유, 소위 말하면 코드가 맞나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게 하고는 자유를 주는 거죠. 방임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버스라는, 자율이라는 그 버스를 갖고 자기가 알아서 목적지도 정하고 목표도 정하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서클이라는 그런 개념,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는 관점,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클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이것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많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직원이 발휘하고 원칙과 기준으로 선정하는, 이렇게 되어지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직원이 발휘하면 관리자나 경영자가 선정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관리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원칙과 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라고 제가 표현을 했나 그러면, 선정하는 것조차도 직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조직화가 되는 거죠. 동인의
직원의 동의에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영진이나 관리자에서 선택이 되어진다 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다만 자의적인 그때그때의 뭐 이렇게 막 자충우돌식 그런 선택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왜 직원이 발의해야 되느냐? 직원 발의에 그 몇 가지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사실은 직원들이 발의를 합니다. 제가 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위에서 결정해서 지시해서 뭔가 탑다운으로 뭔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곰곰이 보면 위에서 지시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어떤 목표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기준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느냐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은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이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식으로 모아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실체적인 어떤 진실을 보면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대부분이 직원들이 실제로 발의를 하는 그런 수직적 조직에서도 그렇다. 이게 이제 첫째 이유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말이겠지만 경영진이나 관리자가 큰 틀에서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소위 말하면 뭐 경영 방침이나 어떤 경우에는 무슨 뭐 마스터 플랜이나 뭐 로드맵이나 뭐 이런 개념으로 그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진이 위에서 지시하는 거는 하나의 그냥 기준일 뿐이죠. 원칙일 뿐이죠. 그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발의 자체는 직원이 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인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실행 중심의 조직이 돼야 됩니다. 자기 직원의 동인 기반이라는 혹은 자기 조직과 경영이 아니라 현 시대의 모든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사실은 실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획이 물론 잘 돼 있으면 실행이 아주 용이하게 되겠지만 계획이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변화무쌍한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실행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성공 요소가 되는데 실행이 중요한 그런 과제가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경영이 되려 그러면 역시나 실행을 담당하는 직원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론 직원이 뭐 그런 걸 실제로 이제 제대로 발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코치나 어드바이스는 해줄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발휘는 직원이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 조직화 경영에 부합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실무자가 발휘한다. 그거는 사실은 좀 넌센스, 좀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위에 관리자나 위에 상사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구체적인 과제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또 경험이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배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지시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원칙이나 기준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원칙이나 기준이 좀 더 이제 디테일할 수 있죠. 그 디테일하면 그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사실은 직원이 발휘한다는 그 기준은, 이런 방법은 약간 표현을 달리하면 직원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나 경영진이 구체적인 지시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봤을 때 그 구체적인 지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실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런 직원 동행 기반의 경영이고 자기 조직화 경영의 어떤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경우 왜 그러냐면 실행을 담당하는 게 이제 실무자이기 때문에 막 이런 갑질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올바른지 그런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하기 위해서 지시는 할 수 있어도 그 지시가 과연 현실에 부합한지 여부는 현장에서 역시 또 판단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떤 공감이 되지 않고 현장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클을 만드는 것은 역시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만드는 데서 너무 다수의 서클이 서클이 되기 전에 다수의 과제나 어떤 타스크들이 발의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제한된 그 리소스로 다수의 그 타스크나 그 과제, 다수의 서클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원칙과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혹은 로드맵 같은 개념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맞아요. 개인이 어떤 그 서클을 혹은 그 과제를 발의를 한다 할 때라도 그 개인은 단 하나만이 관심이고 하나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영수가 다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그 과목은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직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관리자나 어떤 사장의 혹은 이게 경영진의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직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직원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직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마스터 플랜이나 로드맵으로 정의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만약에 과소한 소수의 서클이 되어서 리소스가 남는다 이거죠. 100명이 있는데 서클 조직하다 보니까 한 80명밖에 안 되고 20명이 남는다 이거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과소한 만큼 여유 리소스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그 직원들이 창의적인 혁신적인 어떤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러프하게 한 10% 20% 정도의 어떤 여유 리소스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 리소스가 워킹 그룹이라든지 스타디 그룹을 통해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서클이 발휘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것이 권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아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일의 주인을 찾는 혹은 환경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여기 사실 운영하고도 관계되는데 운영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 선택을 해야 될 때 이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어떤 마스터 플랜과 이 로드맵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 선택 기준이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참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가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 요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해야 할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수직적 조직에서 중요한 것보다는 긴급한 것,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책임을 안 져야 되고 자기가 이렇게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자기 조직화 경영을 하게 되면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긴급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긴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일반 경영 이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조직과 경영을 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과 공감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선택될 가능성이 사실 많아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경진이나 관리자는 중요한 것, 긴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할 수 있는 것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해야 할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영진이나 관리자는 해야 될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도록 리소스를 주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혹은 시간을 주고 시행착오를 할 수 있도록 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돼요. 자기 조직화 경영이 되면 이걸 잘 할 수 있고 또 이런 걸 잘 해야 자기 조직화 경영이 됩니다. 자기 조직화 경영이 직원의 동행 기반의 경영이 상당히 이 시대에 부합하고 앞으로 더욱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워크 스마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연 이게 다수의 서클 때문에 일을 못하는, 그러니까 다수의 과제 때문에 과제가 다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몇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사태가 되죠. 일반 수직적인 조직에서는 사실은 10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열정을 안 가지기 때문에 한 5개나 6개만 선택되는 다들 이제 그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 충분히 바빠. 이거 정도면 나는 충분해.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데 자기 조직화 경영에서도 사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소한 실제로 10개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5, 6개밖에 선택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워크 스마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만약에 8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서클은 이제 장기간에 이제 운영되는 게 전제지만, 그래서 그 하나의 서클만이 내가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거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서클 말고 다른 서클도 했으면 되게 좋겠다 이거죠. 하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 입장에서도 사실은 한 개를 더 하면 나쁘지는 않죠. 그랬을 때 워크 스마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 일의 그 난이도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상황을 워크 스마트라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등 이런 조치를 통해서 5시간이면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뭐 자동화를 하든 아니면 외주를 주든 아웃소싱을 하든 간에, 그럼 5시간 만에 끝내도록 만들면 3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3시간 동안 그 직원이 하고 싶어 한 그 서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워크 스마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워크 스마트를 하면 지금 8시간 동안 할 수 있는 5가지 일을 스마트하게 일을 해서 8개까지 하자. 그러니까 지금 5개 하고 있는 거를 3개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워크 스마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5가지를 더 짧은 시간에 해내기 위해서 하고 그 남는 시간을 할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이 10개 만드는 거를 20개 만들도록 해주는 이런 어떤 관점으로 워크 스마트를 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10개 만들 때나 20개 만들 때나 똑같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10개 만드는 그 시간을 줄여서 그 절반으로 하도록 해주고, 그럼 남는 절반 동안에 그 직원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직원 입장에서 많이 다르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많이 다른 거죠. 워크 스마트를 통해서 남는 시간을 자기가 쓰는 거죠. 그 직원 조직 입장에서는 워크 스마트를 통해서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은 걸 하도록 하는 거고요. 관점이 되게 많이 다르죠. 요런 한 3가지 정도는 이 조직이나 관리자가 알아야 됩니다. 이 스크를 만들 때. 이런 포인트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들어진 서클을 운영하는 거죠.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리지만 역할들이 분담을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2-3개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역할은 또 2-3명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 게 당연히 운영의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역할 분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아레나를 잘 만들어서 그걸 막 지시를 통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그 역할들이 이제 도출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이제 학습이 되고 이제 스킬업이 되면 이제 그런 역할이 리스트업되고 분담이 아주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근데 역할 분담이 안 되는 게 이 부족한 게 생겼어.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관리자가 채워줘야 됩니다. 경영진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옛날에 과거의 어떤 수직적 조직에서의 경영자나 관리자 역할이 지시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는 거라면 자기 조직과 경영에서 직원의 동행 기반의 경영에서 관리자나 경영진은 부족한 역할을 채워주고 서클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각종 장애 요인들,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죠. 그걸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보면 사실은 이 운영하는 어떤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뭐 팀 리더, 뭐 파트상 이런 개념으로 해서 리더십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됐지만 이 관리자는 리드가 아니라 서포터죠. 지원.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총무나 간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서클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그 직원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총무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과연 역할이 부족하냐? 역할을 맡길 만한 자원이 없느냐, 있느냐? 뭐 또 일을 진행하다 보면 추가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역할이 생겼을 때 그 새로운 리소스를 또 할당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분담하고 부족하면 채워넣는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그러니까 이슈 보고가 되겠죠. 두 번째는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어떤 그런 그 문제들을 또 보고해서 또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진행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혹은 또 목표는 달성이 가능해도 목표를 달성해 봐야 이미 상황이 변해서 목적과 이미 멀어져 버렸다. 이런 경우에 이제 중단하는 거.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아주 이제 키 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리더로서 지시하는 게 아니죠. 서클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따라다니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보고해가지고 이제 해결하도록 만드는 뭐 그런 집사 예, 집사 뭐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서클 운영은 에자일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에자일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스킬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스킬은 습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클이 운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스킬은 이제 습득 학습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면 어디 뭐 강사를 부르든 책을 보든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회사에서 막 강의를 해서 표준화를 시키고 어떤 툴을 막 해서 막 그걸 막 하라고 강요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직원들이 뭔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조직에 적합한 어떤 방식이 습득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 코치나 어드바이스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노련한 이제 그 선배 직원들 경험 많은 고참 직원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면 되겠죠. 고참 직원들 활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스컬이 굉장히 막 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IT 인프라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즘에 협업 툴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보고 툴도 많고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ERP에 많이 중요한 모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관리나 지원 부서가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은 과거에는 과제를 수렴해가지고 목표를 할당해서 그 다음에 사후에 평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서클을 진행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됩니다. 서클은 중요한 거는 결과를 터치하는 게 아닙니다. 서클의 관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 경영기획 파트도 과거의 어떤 결과 통제, 결과 평가라는 그 롤에서 벗어나서 과정에 대해서 관리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게 돼야 되고, 그래서 그 경영기획은 성과 평가 중심이라면 이제는 자기 조직화 경영에서의 어떤 서클 관리의 포인트는 성공 요소가 제대로 지금 충분히 되고 있는지, 혹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인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냥 그 인력 배치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갔다면, 지금은 이제 이거는 그 인사는 소위 말하면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배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상대평가로 승진을 하고 뭐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역량을 파악해서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에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CDP 관리가 중요시한 이런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관리는 뭐냐? 과거에 교육이나 연수 쪽에 있는 쪽 부문이라면 그냥 주입식 교육, 어떤 교육 점수, 교육 시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과연 저 사람이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나 관리였다면, 이제 교육 연수 쪽은 이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캐리어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나 지원 부서도 이제 그 서클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사업 추진하는 그런 회사가 조직이 되면 이런 관리 지원 부서의 역할도 많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클이 해체되면 사실은 이제 이 자기 조직화 경영에서, 직원 동행 기반의 경영에서 이 서클의 해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탑다운의 그 상명 하복의 수직적 조직에서는 실제 성공과 실패는 위에서 결정합니다. 오늘 위에 보스가, 그리고 위에 보스가 자기 책임을 최대한 안 지려고 실패를 숨기거나 혹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해서 좀 더 해보자든가, 혹은 뭐 좀 이런 표현은 조금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폭탄 돌리기처럼 내가 다른 부서로 가기 전까지 문제만 안 일으키면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클을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과연 서클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수준이, 그 도달해야 될 것들이 과연 지금 제대로 달성하나 못하냐가 아주 쉽게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미, 그 서클에 참여한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참여한 직원들이 이제는 좀 아니다 싶을 때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해서 해체할 수 있는,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서클을 운영하는데 그 실패했을 때 책임을 주고 과중하게 또 책임을 줘서 문제시 삼으면 서클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위에 좀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이제 좀 회피하기 위해서 혹은 경감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 이제 과거의 어떤 권위적인 관료적인 조직이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직원들이
발의해서 이게 직원들이 발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직원들이 생각할 때 아니다 싶으면 바로 해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건을. 그게 사실은 실패가 있는 조직이고요. 이 실패가 있는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학습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실패가 있는 조직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서클 해체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서클을 만들기 때보다 해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체하고 그 해체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를 하고 경험으로 활용하고 축적을 시킬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어떤 면에서는 서클의 성공 여부, 직원의 동인 기반의 경영이 성공 실패 여부, 자기 조직화 경영의 실패 여부는 이 서클 해체 실패가 있는 조직이 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모두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면 이게 대부분 다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이런 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다 서클화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고 조직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업무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클이라는 개념 자체는 직원의 동인 기반의 경영을 하기 위한 혹은 자기 조직화 경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 서클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팀 조직이나 기존의 부서 조직에서도 직원의 동인을 기반으로 하는 혹은 자기 조직화 관점의 경영을, 사업을, 업무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서클인 것이고 또 이 서클에 잘 어울리는 과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는 다 서클이 아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IT 인프라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ERP라든지 MIS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등한시됩니다. 중요도를 뭐랄까요, 좀 경미하게 생각한다 그러는 거, 이게 참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MIS나 ERP나 이런 것들이 후속 업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서클이라든지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는 혹은 그 직원의 동행 기반의 경영을 하다 보면 정말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어떤 자발적인 걸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고 많은 이슈들이 생기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IT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T 인프라를 담당하는 ERP나 MIS를 담당하는 그 부서나 그 조직이 먼저 자기 조직화 경영이나 직원 동인 기반의 경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그게 필요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어떤 그런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부수 업무로 해서 경시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부서에서 넛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그 IT 인프라를 활용을 하면은 그냥 자기 조직화 경영이 혹은 자기주도 어떤 혁신이 혹은 직원의 동인에 기반된 경영이 자연스럽게 발현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지도록 만들고 운영을 하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의 핵심은 일의 주인을 찾는, 제가 첫 시간에 강조했던 일의 주인을 찾는,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휘자분께서는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